바이에른 뮌헨의 실점 장면 중 김민재의 수비가 몇몇 팬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독일 현지 축구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상황에서 김민재가 공을 걷어내지 못한 장면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장면을 두고 일부 팬들은 김민재의 실력도 이젠 끝물이라고 또다시 내려치기를 하면서 저 쉬운 공을 왜 못 걷어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응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저 장면만 잘라서 놓고 보면 김민재가 공을 걷어내지 못해서 실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놓친 또 다른 각도의 화면을 보면 전혀 뜻밖의 인물이 이 실점의 결정적 요인을 제공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해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29일 오후 11시 30분 독일 뮌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25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27라운드에서 장크트 파울리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 경기를 앞두고 A매치를 치르던 뮌헨의 레프트백 알폰소 데이비스가 쓰러지고 센터백 다요 우파 메카노까지 쓰러지면서 두 선수 모두 시즌 아웃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민재 역시 아킬레스건 발목에 문제가 있어 대한민국 A대표팀 소집에 응하지 못했지만 소속팀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부상을 달고 이 경기에 출전을 강행하게 됩니다. 다만 중앙 센터백으로 나설 수 있는 선수가 김민재와 다이어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합으로 경기에 나선다면 다이어의 손짓 수비와 어슬렁거리는 산책 수비뿐 아니라 자신이 실수하고 남 탓을 하는 내로남불 수비가 펼쳐질 것이라 많은 팬들이 예상하는 것은 당연지사였는데요. 경기가 시작되자 선제골은 뮌헨의 차지였습니다. 전반 17분경 상대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볼 경합 중 공을 따낸 뮌헨은 중앙에 있는 케인에게 연결, 이것이 선제골로 이어집니다. 이때까지는 뮌헨이 홈에서 경기를 펼치는 상황이어서 리그 순위가 끝에서 서너 번째에 있는 장파울리쯤은 완전히 가지고 놀 것이라는 독일 축구계의 예상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듯 했는데요.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10분 후 뮌헨은 오른쪽을 돌파당하면서 크로스를 허용하고 이것을 중앙에 있는 김민재와 다이어가 걷어내지 못하면서 너무나도 어이없는 실점을 하며 순식간에 동점을 기록하는데요. 이 장면을 본 뮌헨의 콤파니 감독은 얼굴색이 굳어지면서 황당한 상황에 대해 매우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그대로 중계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뮌헨 선수들도 느닷없이 실점을 하자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황당해하면서 분위기를 수습하느라 여념이 없었는데요. 전반전을 1-1로 마치자 이 상황을 본 뮌헨 팬들은 거의 꼴찌팀인데 저렇게 쉽게 골을 얻어맞는다는 게 좀 충격적이라고 말하면서 다이어는 자신이 공을 걷어내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선수들 탓을 하면서 자신은 마치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지 정말 짜증난다. 토트넘에서부터 쓰레기 수비를 하며 공격수인 손흥민에게 수비를 안 한다고 화를 내더니 이제는 손흥민이 없으니까 착한 김민재에게 화를 내는 거냐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뮌헨은 후반전 들어 올리세의 패스를 이어받은 사네가 추가골을 기록해 2-1로 달아나기 시작하면서 경기 흐름을 잡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케인이 완벽한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주는 패스를 사네에게 찔러 넣어주며 거의 입에 떠먹여주는 골을 만들자 3-1로 앞서 나가며 경기가 끝난 듯 보였는데요. 그러나 뮌헨은 경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장파울리에게 골을 얻어맞고 한 골차까지 추격을 당하게 됩니다. 후반 추가 시간 2분경 장파울리의 이츠카에게 중거리 슛을 허용하며 이것이 그대로 뮌헨의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자 뮌헨 팬들은 아니 왜 꼴찌팀의 슈팅을 막지 못하고 골을 허용하는 거냐라고 격분하면서 상대를 맡고 있는 다이어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첫 번째 실점은 김민재가 그랬다 쳐도 이번 실점은 진짜 용서가 안 된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앙 부근에서 공을 잡은 이츠카가 드리블로 박스 부근까지 전진하지 못하도록 저지했어야 하는데 놀랍게도 뮌헨 선수들이 그를 적극적으로 따라잡지 못하면서 페널티 박스 근방까지 이츠카를 그대로 두었다고 말하면서 다이어는 위험을 감수하고 페널티 박스 근방까지 이츠카가 공을 가지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뒤로 물러나며 수비를 하니까 상대에게 슈팅각을 허용하는 것이다. 동료들이 수비 커버를 할 것을 기대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뮌헨이 결국 3-2로 승리했고 독일 다수의 매체들은 이날 경기에서 최우수 선수로 다이어를 선정해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위넨 팬들로부터 김민재가 동양인이라고 진짜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다이어 때문에 두 골을 얻어맞았는데 무슨 최우수 선수냐라고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이날 다이어가 보여준 최악의 수비는 바로 첫 번째 실점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수비의 기본기조차 되어 있지 않은 다이어에게 경기 최우수 선수를 안긴다는 것은 독일 매체들의 코미디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오른쪽 사이드에서 평범하게 올라온 땅볼 크로스가 김민재 앞으로 흘러갈 때 김민재가 이것을 걷어내려다 못 걷어내는 것만 딱 잘라서 보면 김민재가 이 실점의 원흉처럼 보인다고 말하며, 그러나 다른 각도의 화면을 보면 이 상황에서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은 김민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각도에서 보면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위넨의 두 선수가 이것을 그냥 수수방관을 한다고 말하면서 위험지역으로 상대공이 투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수비의 가장 기본이고, 일단 공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황을 예단할 수 없다. 공이 투입되는 것을 일단 막았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두가 놓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키미히와 다이어의 위치라고 말하면서 오프사이드 함정을 판답시고 뒤늦게 내려오는데 이게 완전히 넌센스다. 오프사이드는 위험지역인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공이 오지 못하도록 함정을 파는 것이다. 그래서 주로 뒤에서 공이 머리 위로 넘어오는 빠른 역습 상황에서나 오프사이드 함정을 파는 거지. 이렇게 이미 위험지역인 페널티 박스까지 들어와서 골대앞 사이드에서 패스가 들어오는데 이걸 오프사이드 함정을 파려고 한다는 것은 완전히 수비의 기본을 모르는 거다. 이때는 골문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재가 공을 걷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게 빠른 역습 상황으로 김민재가 최고 속력으로 역주행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천천히 사이드에서 상대가 공략을 하기 때문에 최고 속도로 골대를 보고 역주행을 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방어를 하기 위해 천천히 뒤로 물러나면서 사이드 스텝을 밟는 상황인데, 뒤로 물러나는 스텝을 밟는 순간 공이 공교롭게도 자신의 옆을 지나가고 이 스텝에서는 발을 뻗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 실력이 모자라 이 공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적을 접한 일부 팬들은 뒤로 무게 중심을 두고 물러나는데 어떻게 저기서 발을 뻗어서 공을 걷어내냐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저건 뒤에서 오프사이드 함정을 판다고 늦게 내려와 상대 선수를 완전히 놓친 다이어의 잘못이다. 독일 매체들도 모두 다이어가 실점의 원흉이라고 지적하는데 뜬금없이 김민재 실수라고 우기다니 어디서 조기 축구회에 볼보이도 안 해본 인간들의 헛소리라고 일침을 가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